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홀렸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뭐에 홀렸었지 하면서, 저게 뭐에 홀렸나 하면서, 아니면 뭐에 홀리지 않고서야,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뭔가에 홀린다는 거, 말로만 그런 거 말고 진짜 뭐에 홀린 경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낚시하다 경험한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전 사실 지금 말씀드릴 경험을 하기 전까진 귀신이라는 거 절대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경험 때문에 혹시나 있을 수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10여 년 전에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 친구분이 있는 동해 근처로 낚시를 간 적이 있었어요. 낚시 간 곳은 그 항구 근처에서 민박집을 하는 아버지 친구분이 알려주신 곳이고요. 알려주신 곳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적하게 즐기다 오기 좋아서 저도 그 전에 아버지랑 아저씨랑 해서 몇 번 갔었던 곳이거든요. 거긴 알려지지 않은 곳인 만큼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길도 없고 그래서 차로 가긴 좀 힘들고요. 아버지 친구인 아저씨 댁에서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 그쯤 걸어가면은 절벽 낚시를 하기 좋은 곳이 나오는데요. 그날도 아버지랑 아저씨랑 저랑 해서 셋이 거기로 밤낚시를 하러 간 거죠.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강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먼 바다를 보니까 파도가 높아지는 것까지 보일 정도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저씨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두 분이 그냥 그날은 일찍 들어가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다시 짐 챙겨서 아저씨가 먼저 앞장서고 그 다음 아버지가, 그리고 그 뒤를 제가 따라갔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아저씨 댁까지 가는 루트가요, 따로 맞는 길은 없지만 그렇다고 험하지도 않거든요. 절벽에서 잔디처럼 이렇게 낮은 풀들이 있는 곳을 조금 걷다 보면 사람 키 높이만한, 갈대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풀들이 있고요. 거기서 나오면 다시 잔디처럼 낮은 풀들로 된 곳이 나오는데 그 길로 쭉 걸어가면 됐거든요. 그리고 거긴 아버지가 전부터 자주 다녔던 곳이라 지리에 훤한 곳이고. 그날 제가 절벽에서 나오다가 다리를 살짝 삐끗했어요. 그래서 걸음이 느려서 아버지가 저 챙기느라 아버지랑 저랑 늦게 걸어갔고 아저씨랑 거리가 좀 벌어졌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도 거긴 훤히 다 아시는 곳이니까 뭐 제가 다쳐서 천천히 가겠다고 따로 아저씨한테 말할 것도 없었고, 그냥 아버지는 제 앞에서 천천히 가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 뒤를 또 말없이 천천히 따라가고.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요, 바람이 앞쪽에서 불어와요. 바다 쪽에서 불면 뒤쪽에서 불어야 하잖아요. 근데 앞쪽에서 불어오더라고요. 바람 방향이 바뀐 건가 싶은 그때 철썩철썩하는, 그러니까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지금 무슨 소리 듣지 못하셨냐고,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 같은데 듣지 못하셨냐니까,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서두르자면서 그냥 앞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네. 확실히 이게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바로 그 순간 목덜미가 찌릿할 정도로 피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요. 온몸에 털이 한 털이 다 일어서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달려가서 아버지 팔을 잡았죠. 그리고 아버지도 저도 바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진짜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걸음만 더 갔으면 낭떠러지. 높게 자란 풀들 사이로 절벽 아래 시꺼먼 바다가 보이고 그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좀 전보다 더 크게 들려와요. 아버지도 그제야 정신이 드셨는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서 아버지랑 저는 거기서 서둘러서 내려갔고요. 내려가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앞에 아저씨가 가길래 아버지도 천천히 따라갔던 거라고. 그리고 10여 분 정도 가다 보니까 아저씨가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저씨 만나서 같이 내려갔고, 내려가면서 아버지랑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아저씨가 좀 서두르자고 그러세요. 그리고 다 내려와서 아저씨 댁에 들어가서 씻고 아저씨가 한상 차려내시고 한잔 하시면서 그러세요. 몇 달 전 그 근처에 무용고 무덤이 있어서 이장을 했는데 그 뒤로 거기서 아저씨도 이상한 걸 가끔 봤다고.
분명 사람 같은데 풀 사이를 지나갈 때도 풀이 흔들리지 않고 풀을 밟는 소리도 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혼자 밤낚시를 가지 않다가 아버지랑 제가 와서 여럿인데 뭔 일 있겠나 싶어 갔던 거라고. 그때도 아저씨가 먼저 다 내려와서 기다리는데 암만 기다려도 아버지랑 제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다시 올라온 거라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랑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귀신은 귀신 얘기하면 붙는다는 말 있지 않냐면서 그래서 조용히 서둘러서 내려가자고 했던 거라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아저씨 말을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앞에 가는 사람이 분명 아저씨처럼 보였다고. 그래서 아버지도 생각 없이 따라가셨던 거라고 하시는데 아버지도 아저씨도 그 대화를 하면서 진짜 진지한 모습들, 그리고 씻고 나왔는데 식은땀에 옷이 금방 다시 젖더라고요. 그 셋 다. 그리고 그 뒤로도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저씨랑 통화하면서 물어보셨는데 아저씨는 그날 이후부터는 그쪽으로는 낮에도 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전까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무언가에 홀려서 다시 절벽으로 되돌아왔던 걸 생각하면 그 뒤로는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귀신이라는 거 절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낚시꾼 애기들은 낚시터기 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진짜 큰일 날 뻔했고 위험했던 사연이네요. 그렇죠? 앞에서 친구가 가길래 따라갔더니 절벽이었다라. 이 사연이 진짜 귀신에게 홀린 사연이라면 그 귀신 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거네요. 이 사연도 역시나 저승사자가 문제라는 거.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 정말 저승사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데려가지 못한 영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일까 싶어요. 제 생각엔 그게 사람 모습을 한 사람이 죽어서 된 영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물속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낚시의 묘미를 더해주는 요소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물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다면 이번 이야기는 조기어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조기어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조기어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 얘긴 몇 해 전 19년? 그쯤으로 기억하는데요. 홍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쏘가리 금어기 끝나고 같이 낚시하는 동생하고 이제 야간 출조를 하러 간 날이었거든요. 홍천강이 대체로 다른 곳에 비해서 물살이 빠르진 않은데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 홍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본 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그때 동생과 즐겨하던 곳이 그렇더라고요. 거기 수심 변화가 급변하고 바닥도 마사토 같은 그런 모래 비슷해가지고 거 얕다고 근처에서 정신놓고 놀다가는 수심 깊은 그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위험한 곳이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다슬기 잡다가 죽었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해마다 가면 다슬기 채취 금지, 사망사고 발생 지점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용지물이죠. 가면은 다들 다슬기 잡고 있고 뭐 그러던데 제가 지금 말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그 물속에 쭈그리고 앉아서는 무슨 금이라도 줍는 것 마냥 다슬기를 잡는데 이 다슬기를 잡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거기 다슬기가 좀 크거든요. 그쪽은 가운데에 수심이 깊으니까 거기 있던 큰 놈들이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운데가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면 바깥쪽 특히나 마사토 비슷한 경우엔 흙이 가운데로 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흙이 무너지듯이 빨려 들어가면서 그때 사람도 같이 빨려 들어가듯 빠지거든요. 그게 심한 경우엔 진짜 누가 물속에서 확 끌어당긴다고 하죠.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물속에서 누가 당겼다고 한 그런 데를 가보면 무너지기 쉬운 흙부터 급격하게 깊어지는 수심 변화가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인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위험한 환경인 곳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제 말이 그게 다 환경적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귀신은 없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물과 관련된 위험성을 얘기한 거죠. 저도 낚시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명사고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중엔 수심이 어른 허리도 안 오는데 거기서 익사한 사람도 봤으니까요. 그건 진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없는 경우였는데, 이것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험 중 하나인데요. 그날 동생하고 간단하게 저녁 먹고, 그리고 우리는 홍천으로 가서 밤에 쏘가리 낚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동생 여자친구도 쏘가리 좀 치는 친구였죠. 둘 다 제가 키웠으니까 제가 낚시를 가르쳐주고 제 낚시 제자니까요. 그런데 전화가 오더니 둘이 더 합류를 했고 5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간 곳이 홍천이라는 곳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근처는 맞는데 그게 속하는지. 그날 저녁 일찍 먹고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포인트에 도착하니까 이미 밤이더라고요. 우린 서둘러서 웨이더를 입으면서 낚시 준비를 했고 멤버들한테 음료수도 하나씩 건네주고 낚시 포인트로 이동해서 바로 입수하고. 그런데 그날 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 거의 나오지 않는 그 누치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평소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게 나오더라는 거죠. 저도 잡고 저랑 같이 간 동생 중에도 한 명이 잡고 정작 우리가 목표로 한 대상어인 쏘가리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쏘가리 낚시를 20년 정도 낚시를 하면서 밤에 누치를 잡은 게 5마리거든요. 근데 그 5마리 중에 그날 밤에 2마리를 잡았네요. 그때 잡으면서도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 평소에 나오지 않는 물고기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쏘가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각자 점점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그날은 서로 거리가 좀 다른 때보다 좀 더 멀었던, 나중에 헤드라이트로 겨우 위치 파악 정도 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멀어졌는데, 이런 일은 낚시하면서 늘상 있는 일이라서 별로 신경 쓰지도 않지만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신경이 좀 곤두서더라고요. 기분 탓이겠지만 서로 멀리 떨어진 걸 이상하게 생각한 건 아닌데 그렇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동생 여자친구 그 비명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저도 당연히 큰 소리로 무슨 일이냐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고요. 그런데 상황이, 동생 여자친구 이름을 가명으로 가순이라고 할게요. 그때 가순이가 물속에서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울먹이면서. 수심은 허리에서 가슴 사이 정도였는데 남자들한텐 허리 조금 넘고요. 그런데 그게 바닥이 계속 꺼져서 안쪽으로 들어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가순이한테도 허리 조금 넘는 그런 수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발목을 물속에서 잡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계류화가 등산화 비슷해서 그 정도 계류에서는 그 수압을 느끼지 않는데, 그리고 가순이도 초보가 아니라서 이런저런 느낌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데 돌에 낀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감긴 것도 아니고 누가 마치 꽉 잡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우린 처음엔 수초나 끈이나 하여튼 물에 뭔가가 흘러내려오다가 가순이 다리에 감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침착하라고, 별거 아닐 거라면서 다들 가순이 쪽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가순이가 있는 다리 아래로 라이트를 비췄는데 거기가 물이 탁하지도 않고 수류가 빠르지도 않은 곳이라서 그 정상적이면 라이트로 물 아래로 비추면 밤이라도 보일 정도거든요. 근데 그때 남자 넷이 모두 그쪽으로 가면서 움직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속이 뿌옇게 돼서는 처음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보이지 않더라고요. 넷이 비추면, 그 넷이 라이트를 다 비추면 진짜 상당한 밝기인데도 뿌옇게 돼서 물속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가라앉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로 하고 그 주변에서 서서 있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물이 이제 좀 맑아졌을 때 그때 다시 라이트를 비췄는데 처음엔 뭔가 싶었어요. 이게 진짜 가순이 말처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래쪽에 그 물속에 있는 그 수중 바위처럼 뭔가 큰 게 몇 개 있고 몇 개 보이고, 그리고 거기 사이에 뭔가가, 근데 도통 이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심도 깊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바닥이 더 흘러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한참을 집중해서 진짜 눈알 빠지게 힘을 주고 이렇게 집중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는데 알겠더라고요. 그때 가순이 다리 사이에 있던 건 수심이 깊어지는 쪽으로 다리를 뻗은 사람이었어요. 몸 전체가 모두 시꺼멓지만 분명 사람 모습, 얼굴을 위로 하고 누운 모습으로 있는 사람 모습. 그때 저를 비롯해서 거기 5은 모두 처음엔 놀랐는데 다들 군대를 다녀온 머슴아들이라 그런지 금방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순이도 오빠들이 다들 침착하게 같이 있으면서 그 안정을 시켜서인지 뒤에 금방 안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뒤에 일행 중 하나 시켜서 바로 물 밖으로 나가서 신고를 했고, 그 돌에 낀 게 아닌 걸 확인한 저랑 가순이 친구 가명이는 이제 가순이를 잡고 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거기가 아래쪽으로는 깊어지는 곳이고 바닥이 무너지는 곳이라 그 뒤에서는 밀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둘이 양옆에서 잡고 그리고 다른 동생 하나가 앞에서 끌었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물속 바닥 흙이 무너지고 또 다시 나오려고 하면 또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가순이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냥 다리가 무겁다고, 너무 무겁다고, 우리가 당기니까 발이 끊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긴 해도 그런 말만 할 뿐 울지도 않고 그 침착하게 버텨내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엄청 떨고 있었어요. 무서움을 애써 참고 있었던 거죠. 그땐 정말 안쓰럽고 보는 제가 다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제 웨이더 벗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나가려는데 그때 구조대랑 경찰들이 달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때 기분은, 그 감정은 가슴속 깊이에서 올라오는 그 고마움과 안도감, 그런 기분은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가순이도 그때까지 참았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와주신 분들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와준 구조대원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연발했고, 그리고 우리를 본 구조대원 중에서 이제 둘이 그 물속으로 들어와서 가순이 다리 쪽으로 바로 입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 올라와서는 가순이 보고 움직일 수 있겠냐면서 천천히 움직여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이제 가순이는 다리를 조금씩 천천히 움직였는데 그제야 발이 가벼워지고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또 고맙다는 말을 막 연발하면서 가순이를 부축해서 물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가순이 계류와 끈이 끊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구조대원 말이 그 다슬기를 따려고 잠수복에 납벨트까지 한 그 익사자가 다슬기 채집망을 몸에 단 채로 가순이 그 다리 밑에 있었는데, 가순이 계류와 끈에 익사자 팔에 걸린 채집망 후크라인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채집망 후크라인이 엉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제거하려고 가순이 계류와 끈을 끊어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다들 멍해져서는 그냥 입만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다들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 또 가순이보다 또 서로 얼굴 쳐다보다, 그 가순이는 울고. 낚시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물속에서 그 라인이 엉킬 수가 없거든요. 엉킨 라인도 풀리니까. 그리고 멀찌감치서 이렇게 보니까 시신 가방이라고 하나요? 거기 사람들이 들 것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 검은색 시신 가방이 들것 위에 있더라고요. 우린 그 길로 돌아와서 가순이는 이제 가순이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우리 모여있는 장소로 다시 왔는데, 그러면서 한잔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납벨트에 스노클까지 하고 다슬기를 잡는 사람이 왜 거기서 그렇게 죽어 있었고, 어떻게 그 익사자 팔에 걸린 채집망 후크라인이 괴리와 끈에 엉킬 수 있었는지 말이죠. 특히 더 희한하고 소름 돋는 건 말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가순이 말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랬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람 다리를 잡고 있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감각적인 착각이 아니겠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착각이었을 거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적인 착각은 그냥 수압을 그대로 받는 장화가 아니라 웨이딩을 위한 정식 웨이더 장비를 갖추고 웨이딩을 단 한 번만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가순이는 초짜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도 그때 그 상황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때 저와 함께한 일행들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잊혀지지 않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조교어때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홍천이 이상하게 기묘한 얘기들이 많단 말이죠. 저도 홍천에 혼자 가서 소름 돋는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이틀 연속을 한 뒤엔 절대 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보자님 사연이 진짜 신기한 게, 제보자님 말씀처럼 그 물속에서 라인이 엉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에서 끈이 엉켰다라, 그것도 자연적으로? 물속에선 엉킨 낚싯줄도 풀리는데 진짜 희한하네요. 정말 그때 거기 그 물속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평소엔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행동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알게 조심했는데, 아니면 그래서 조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안 가던 곳을 갔다든지 일부러 의식적으로 피하던 자리를 갔다든지 지금까지 하지 않던 행동을 했다든지, 하필이면 그날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김선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선웅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김선웅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전 태어난 곳도 제주도고 제주도에서 자란 제주도 도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경험담은 2022년도부터 23년도 올해 여름까지 제가 겪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전 초등학교 때 우연히 친삼촌하고 함께 바다 낚시를 갔다가 그 매력에 빠져서 30대인 지금까지 쭉 취미로 바다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게 바다 낚시라는 건 낚시 외에 다른 취미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생각에서는 제 취향에도 딱 어울리고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취미라서요. 전 친구는 물론 웃으며 인사할 정도, 그 정도만 되는 지인들만 해도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낚시도 알려주고 함께 출조도 자주 하면서 많은 추억들을 쌓았었고요. 아닌 게 아니라 낚시를 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추억들이 쌓일 수밖에 없고 말이죠. 그리고 제 친구 중 하나에게도, 역시나 그 친구에게도 낚시를 가보지 않을래 하고 제안을 했었네요. 그 친구는 태어나서 낚시 경험은커녕 낚싯대 본 적도 전혀 없다면서 그렇게 주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전부 케어해 주겠다고 설득했고요. 그렇게 그런 진지하고 진취적인 대화를 한 뒤에 전 친구와 첫 조행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날 그 친구 인생 낚시 첫날인데, 그 첫날 운 좋게도 굉장히 대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그 친구가 인생 첫 고기로 진짜 무슨 피자 라지 사이즈만 했는데요. 놓친 물고기가 크다고 하지만 그땐 진짜 씨알 좋은 물고기를 잡았었거든요. 그것도 도물이야. 확실히 돔이었는데, 그러니 그때 그 친구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흥분을 해서는 천천히 봐가면서 올려야 하는데, 그 친구는 진정하라는 제 말이 안 들리는지 그렇게 막 흥분한 상태로 잡은 물고기를 수면으로 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중에 그 피자 라지 사이즈만한 그 씨알 좋은 돔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다시 바다로 갔고, 그 친구는 인생 첫 고기를 그렇게 보내야만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둘이 굉장히 아쉬워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고 말이죠. 어쨌든 그 친구는 그렇게 어마무시한 놈이 첫 조과였고, 그렇게 묵직한 손맛을 이제 봐버렸으니 저처럼 좋은 친구이자 스승을 만나서 그렇게 진실의 눈을, 낚시에 참되고 진실한 매력에 그렇게 눈을 떠버렸어요. 그렇게 진실의 상자를 열고 낚시에 눈을 떠버린 그 친구는 그 뒤로 바로 낚시점으로 가서 이제 제가 권유하는 장비들로 세팅을 싹 맞추고는 저랑 봄부터 무더운 여름까지 꾸준히 같이 낚시를 다녔는데요. 그 친구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좀 하자면, 그 친구 고집이 좀 있거든요. 낚시를 간다 하면 고기를 꼭 잡아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잡고야 말겠다는 마인드라 어쩔 땐 제가 피곤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친구는 입문자이기도 한 이유도 있지만 너울 볼 줄도 모르고, 그 바다 낚시를 하려면 물때나 날씨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요. 바다 낚시를 좀 잘 하려면 따로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럼 실력도 안 늘고 그냥 허탕치기도 쉽고 말이죠. 그 친구가 그쪽 과라서 잡아야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말이죠. 그럼 경험자인 제 얘기라도 좀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곳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해도 뒤돌아보면 어느새 거기 가 있고, 내가 낚시를 괜히 알려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말 안 듣는 막무가내 초보였는데요. 그러던 중 그렇게 사건이 있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한참 무더운 여름 저녁이었고 오징어나 잡아볼까 하고 그 친구랑 애깅 낚시를 갔었죠. 전 야간에는 테트라포드 같은 그런 위험한 곳은 해마다 사고가 많은 곳이라 웬만해선 피하는데요. 뭐 그냥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당연히 그 친구한테도, 그 초보인 친구한테도 거기 산바리 포인트는 너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거듭 주의를 주곤 했었거든요. 그런 근처에 낚시를 가면 거의 매번 갈 때마다 말하다 싶을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그 친구는 안 잡힌다 싶으면 말도 없이 테트라든 어디든 그냥 혼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속에서는 정말 사고가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도 그렇게 사고가 나면 또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걸 전 보기도 했고 또 많이 들어왔고 그런 경험들도 많아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 안 듣는 친구가 멀리 떨어지면 제가 따라가서 지켜보고, 낚시에 집중하기보다 그 친구에게 집중하는, 거의 낚시 가면 대부분을 그렇게 피곤한 낚시를 했었네요. 그리고 그 일이 있던 그날 새벽 때였는데 갑자기 해무가 끼더라고요. 입질도 안 들어오고 주변엔 캠이 달고 그 대포찌 던지는 낚시꾼들이 저기 멀리 흐릿하게 한 두어 명 정도만 보이고, 그쯤 되니까 바다에서 이제 주변을 밝게 비춰두던 그 한치배들도 다 떠났고 말이죠. 그래서 낚시에 집중할 땐 몰랐는데 어느덧 제가 그 암흑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은 조용하고 테트라 사이로 너울치는 그런 요란한 소리가 그 조용함을 삼키듯이 들려왔었고요. 전 그때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좀 떨어진 친구한테 큰 소리로 얘기를 했죠. 야, 좀 위험한데 내일도 일해야 되니까 일찍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가자고 좀. 야, 안 들리면. 계속 외쳐봐도 그 친구는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더라고요. 처음엔 파도 소리 때문에 안 들리나 했다가 아닐 텐데 충분히 들리는 거리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짧게 그 순간에 그 친구가 낚시할 때 에어팟을 끼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구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말하라고 했죠. 전 그 친구한테 걸어가면서 정말이지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런 데서 낚시하면서 에어팟이라니 막 이런 생각이랑 하여튼 그 친구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생각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헤드랜턴을 비추면 그만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랑 친구는 그 당시 그 안전한 내항에서만 치다가 돌발적으로 그 외항 테트라로 이동한 거라 장비며 준비가 미흡했거든요. 게다가 그날은 달빛도 환하고 한치배들이 대낮처럼 밝혀져서 정말 무모하지만 그렇게 무모하게 랜턴도 없이 친구랑 테트라를 들어갔고 말이죠. 랜턴은 휴대폰 조명이 유일했죠. 누가 봐도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고요. 지금도 낚시를 한다는 사람이 알만큼 많은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고 안전 관련해서 그런 안일한 행동을 했다는 거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그때 그 일을 경험하니까 더 후회되고 더 반성하게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친구 방향으로 조심히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다가가면 반대편 앞으로 자꾸 멀어지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친구한테 다가가면서 계속 불렀거든요. 그런데 대답 안 하는 건 처음하고 마찬가지고 말이죠. 몇 차례 가까이 다가갔었는데 그럼 또다시 멀리 이동을 하고, 그래서 저랑 친구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질 않더라는 거죠. 진짜 그땐 막 화도 나고 속도 답답하고 그래서 속이 터진 상태로 이제 너랑은 다신 낚시 안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 친구를 따라갔었는데요. 다시 너랑 낚시를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진심 그 친구에 대한 그 짜증이 순수한 100% 상태에서, 진짜 그 짜증 순수한 100% 상태에서 그 친구한테 가는데 그때 아차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진짜 찰나와 같이 짧은 그 순간을 말이죠. 발이 미끄러지는지도 모르게 미끄러지는데 전 그때 소리를 지른다고 질렀는데 짧은 비명 정도만 나올 정도로 그 정도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테트라보드 그 어두운 틈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데 진짜 그 짧은 순간에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싹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말이죠. 나 죽나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짧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틈 사이로 그 떨어지던 전
겨우 제 허벅지랑 팔꿈치가 아슬아슬하게 그 경사 틈에 밀착돼서, 그리고 그때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경험담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때 기분이라고 하면 아찔? 그런 건 그냥 예쁜 시에서나 쓰는 표현이고, 그냥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냥 죽다 살았다는 기분을 알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말로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 죽다 살아난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기분 말이죠. 그땐 어둡고 틈 사이로 껴서 볼 수도 없고 그냥 보이지도 않지만, 하체는 물론 상체도 그 팔꿈치에서 살벌하게 쓸리고 피가 나고 있다는 걸 그냥 그 상태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제 새로 산 낚시복하고 그 제 살하고 피를 주고 목숨과 바꿨으니까, 그렇게 테트라포드 틈에 어깨 위로만 나은 상태로 껴있는 상태임에도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함과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밑을 보는데 그 틈새로 보이는 그 아찔한 구덩이, 그 안쪽은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이 없는 어둠 속 저편에서 거친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데요. 그땐 발을 대고 힘을 줄 것도 없고 그냥 온전히 틈새에 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팔꿈치 힘만으로 올라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말이죠. 이게 암만 팔에 힘을 주고 안간힘을 써도 몸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힘은 점점 빠져가고, 진짜 사력을 다해 버티고 있는 팔들은 올라오려고 힘을 주면서 테트라포드에 그 비벼져가지고 처음보다 더 쓸리고 더 까지고 피도 더 나고 말이죠.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질렀었지만 앞에 보이던 친구도 안 보이고 주변에도 사람은 없고 오는 사람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는 그 온전히 빠져나오는데 힘을 쓰려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점점 빠지고 팔에도 감각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마지막이다 싶어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게 됐는데요. 진짜 목이 터져라,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그러자 그때 방파제 그 위 옹벽 위에서 친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냥 막 욕을 하면서 다급하게 달려오는 그 친구 목소리가 말이죠. 전 친구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렇게 나온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이제 돌리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갔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화가 난 상태로 친구한테 제가 그렇게 먼저 물어봤는데,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뭔 소리냐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처음 제가 한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까지 하고 먼저 반대편 방파제 옹벽까지 올라갔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뭐라고 혼자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옆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가던 방향은 등대 쪽으로 걸어가는 그 길목 중간 지점 테트라인데, 거긴 테트라 배치도 불규칙하거나 틈이 많이 벌어져서, 그래서 발 디딜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거기 동네 사람들도 잘 안 들어가는 위험한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평소엔 테트라포드 포인트라면 질색을 하고 잘 가지도 않는 전데, 그런 사람이 그날은 뭔가에 홀려서 그 동네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다가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친구가 제 말을 듣던 도중에 사방을 막 둘러보는 거예요. 친구도 진짜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 뒤로 전 그 친구랑 그 구자읍에 위치한 방파제 포인트엔 절대로 낚시를 가지 않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까지 말이죠. 그 뒤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23년 여름 때인데요. 그때 뉴스를 보다가 거기 방파제에서 낚시꾼 한 명이 테트라보드 틈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뉴스를 본 후였는데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는 일이 있었어요. 산책도 할 겸 차에서 내려서 그때 거기 등대까지 걸어갔었는데, 제가 그때 죽을 뻔한 거기 그 자리 구간에 폴리스 라인이 있더라고요. 붙인 테이프가 시간이 좀 됐는지 강풍에 너덜너덜 날리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그날 제가 뭔가를 확실히 본 게 맞는 것 같다는 것부터 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정신적 충격이 말이죠. 제가 다시 운전을 하면서 도중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오래 머물 정도의 충격이었는데요. 전 거기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아, 저 자리가 나였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때 그 얘기 낚시를 같이 갔던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말이 자기도 거기서 사람이 죽은 거 알고 있다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자기 아내 친구의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 달이 건너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사람이 죽는다는 거, 죽다 살아난 제가 느낄 땐 말이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은 곁에 있다는 것 같다는, 그 하지 말라는 거, 가지 말라는 곳엔 가지 않는 거, 그게 안전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선웅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낚시 사고도 그렇고 인명사고가 나는 곳은 꼭 나더라고요. 거기가 누군가가 죽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라고 말을 해도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괜찮아, 죽은 사람이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몇 있는데, 그곳이 이미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인데 그런 곳에서 죽은, 그래서 안타깝게 고인이 된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 걸 몰라서 그런 사고를 당한 걸까요? 사고는 정말 아차하는 순간이고 후회해도 늦는 게 아니라 후회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